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쿠빌라이 칸의 일본 1차 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265년 몽골 5대 칸입니다. 남성 정복의 계획을 주위에 묻던 고려 출신인 저희라는 사람이 남성과 교역하는 일정한 나라로 일본이라는 곳이 있다. 남성을 고립시키려면 일본을 초유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구성하는 계기가 됐다. 1266년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사실을 말한다. 내용은 일본으로 가는 길 안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상의 이 장룡은 이것은 고려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얘기한다. 북중국 출신인 사신들이 바다의 어두운 점을 이용 일본의 바다가 험난하고 황당의 시바다를 등 여러 가지를 말하였다. 이 계략은 제대로 먹혀 사신들은 겁에 질려 일본까지 가지 못하고 거제에 덕까지만 간 뒤 몽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듬해 1268년 이후 쿠빌라이 칸은 다시 사실을 원해 고려에 일본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요구했다. 이번엔 할 수 없이 반발하는 관례를 사실로 삼아 쿠빌라이가 고려의 국서를 일본에 전하였다. 사실은 당시 일본의 대장군이었던 다자이 후에 도착해 국서를 전달했다. 당시 대륙 정치를 전해주서라 삼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을 유사 이래 한 번도 외침을 당한 적이 없다는 일본의 자존심을 똘똘 뭉쳤다. 교토의 천황을 힘으로 걸고 있는 가마쿠라 막부에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은 5달 동안이나 다자의 후에 머물게 하며 박대하였다. 그때로는 무시로 일가는 가마쿠라 막부도 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재관 등은 신궁으로 산능에 관해 공단을 보였으며 이런 신사와 사찰에서는 신분의 차별을 빌었다. 물론 무사들에게도 수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은 고려로 귀환하였다. 고려에서 다시 이를 원난에 보고하였는데 쿠빌라이 칸은 보고 내용을 불신하 다시 일본의 사실을 보였다. 하지만 사신이란 대마도까지만 갔다. 그곳에서 섬 사람 2명만 사라져 돌아왔다. 빈소로 가면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쿠빌라이는 섬 사람 2명을 사로잡은 것을 기뻐했으며 사신들을 지향한 뒤 사로잡은 섬나라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서를 보냈는데 너희가 답신을 하지 않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고 2명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한다. 고려는 다시 다자이 후에 국서를 전달하였다. 이번에도 일본은 무시해버렸다. 그러자 1618년 쿠빌라이 칸은 남성을 공격을 하라고 선언하며 고려의 병선 건조 군정 비축을 명하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1618년 4월 고려에서 이정룡을 사시죠. 원나라에 보냈다. 쿠빌라이가 이정룡에게 너희 나라 왕족에게 너희 나라에 강한 군사가 5만 명이 있다고 들었다. 1만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남산과 일본을 원정하는데 동원할 테니 4만 명을 원병으로 보내라고 했다. 아울렛살 4천사까지 실을 수 있는 전선 1,000척도 만들어라고 했다. 이 장룡은 제목은 있지만 독자가셔도 현실적으로 말씀한 귀하는 답다고 말하였다. 쿠빌라이 칸의 내일은 예전에 사가가 징기스칸과 금나라는 호라짐을 칠 때 돕겠다고 약속해놓고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을 당하려는
당했는지 모르는가 하며 화뼈가 있다. 그러나 이장룡은 다시 고려의 군사가 4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30년 전쟁의 위기권까지 돌아서 거의 다 죽었다고 말했다. 이후 고블라의 칸이 되어가 참 극장이다. 이때 이장룡에서 계속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원정을 결심한 고블라의 칸은 협박도 안 먹히자 고려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산 사람은 없는가 야라고 실문하였다. 여자가 있을 테니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반박하였다. 이장룡 새로 태어난 애들은 이제 겨우 10살입니다. 싸울 병력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고블라의 칸은 너희 나라 고려에는 송달에서 순포를 만난 3일은 이룰 수 있고 일본은 아침에서 떠나면 저녁에 이른다는데 이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 오랑캐 사람이 말이다. 도리어 너희 나라가 이 도발에는 이 일을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실문하였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후 왕족의 군사 이야기의 주제를 돌리자 이장룡은 지정의 앞에서 감히 왕족과 더 넣을 수 없으니 믿지 않는다면 사람을 보내 직접 확인을 하라고 대답하였다. 일본 1차 원정에서 고려가 내놓는 군함이나 병력의 수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이듬해 1570년 고발칸은 고려에 둔정 경작사를 설치하였다. 원래 목적은 일본 수치공이었다. 이 둔정 정책은 고려 백성들에게 악당의 고통을 주었다. 이듬해 고려 원정은 고발칸에게 글을 올려 가을까지 군장과 말먹이는 푸른 힘이 닿는 데까지 조달을 해보겠다고 했다.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때 원정은 진도의 거점을 마련한 선별처가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선별처는 진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종의 해적 집단이 해안을 따라 오가는 총선을 약탈하고 입지를 공격해 배를 불살고 몽골을 죽이거나 심지어 일본에 사신을 보내 핵공을 제기하였다. 막부치게 선별처가 그런 국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 만일 이해했다면 자칫 그간 외부치니까 차원이라는 재난이 일어났을 것이다. 의도했던 않든 선별처 위원장 여러분이 일본 원정을 늦어지게 한 셈이었다. 1271년 고빌라의 칸은 다시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이번 사신은 금나라 유명 출신 정양필은 그동안 무시로 일관했던 가마코나 막부의 대외 최고인 다자의 후에 가서 교토의 천황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당시 가마코나 막부의 최고 권력자는 불과 18세였던 호조 도끼문이었다. 도끼문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서일본은 수고가 지도들에게 수비를 강화하라고 명했다. 결국 원하는 말로만 도저히 일본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즉각 고려의 병선 건조와 징병을 명하였다. 그에 답으로 1672년에 일본 원정에 방해가 되던 제주도의 선별조를 통과하였다. 1614년 마지막 조의사가 귀환하였다. 고별라이는 선별조 터부를 마치고 돌아온 장수들을 모아 일본 운명을 결의하였다. 1674년 황당우의 악랄한 독촉으로 불과 4개월 만에 구랑 900척이 건조되었다. 300척은 전선, 300척은 상륙감, 300척은 무르를 나르기 위한 급소선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겪은 참상은 끔찍하였다. 하루 종일 물속에 있다 보니 그들의 다리가 썩어 구더기가 들끓었다. 지휘관 원나라 화측은 몽골인 혼는 고려 출신 홍다우 금나라 황장 무복현이었다. 고려측은 고려군 도독 김방경 서장관 강계형이었다.
김은문 강경의 아들이었다. 아들도 포함됐다. 경사 수는 원나라원이 25,000, 고려군 전투병 8,000, 사공 바닷길 안내자 수구 6,700명, 총 14,700이었다. 그리고 1273년 음력 10월 예몽 여러분은 고려 경상도의 하포를 출발하였다. 음력 10월 예몽 여러분은 대모도 남단의 사시우라에 상륙하였다. 이에 스시마의 소가 당조인 소스케 권위가 이끄는 80여 명의 스시마 현성 군들이 응대를 시도하여 산마을들을 먼저 상륙한 300명의 원나라 권한 연합군과 맞서 싸우며 원나라가 자랑하는 기병 수십 기를 쏘아 죽이고 스케 군위의 장남이 현장을 지휘하던 원나라 무장을 활로를 쏘아 죽였다. 잠시 동안 폐지시키는 등 영전하였으나 연합군이 본대 1천이 상대가 맹공을 펼쳤다. 반나절 만에 몰수를 당하고 연합군에게 설문을 내주었다. 음력 10월 14일에 신시의 연합군은 스시마성과 대마도성과 규수 사이 있는 이기섬에 도달했다. 이 소식을 즉각 이기섬의 시모다이 타이라노 가케타카에게 전해졌다. 타이라노 가케타카는 가시노 우성 등 기마 사무라이 100개를 이끌고 출전해서 신정문하여 해짐에서 앞에서 연합군과 싸워서 병력 무기 전투 방식의 열세로 인해 참패하였다. 결국 타라노 가케타카는 살아남는 기마 사무라이 20개와 함께 해짐에서로 달아나 농사가 성이 워낙 소규모인데다가 남은 사마라의 성 내 모든 인력과 합체한다고 해도 연합군에 비하면 적은 변적이었다. 이후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날이 잠에서 배로 들어가던 연합군이 다음날 15일 날에 바로 붙자마자 다시 희짐의 성을 공격했다. 이들은 성에 최선을 다해서 앞서 엉금한 바다로 성은 함락되었다. 그런 가신 소잡으로 이게 다자 이후로 가서 본토에 예금을 알리라고 지시한 뒤 저사를 했다. 비록 참패라고 하지만 스시마성과 마찬가지로 이기성은 지형 특성상 동원 가능한 가신과 병력들이 매우 적었다. 1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소집하기도 힘들거니와 이들을 앞다른 연합군들의 화력과 병력들의 숫자를 감안해 한나절 동안 버티고 20명이 살아남은 것은 치열하게 분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시마섬만큼이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이 이끼섬으로 스시 대모도에 이어 이끼섬도 연합군에 의해 말카드로 박살이 났다. 일본 측 기록으로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구도콘의 기록을 보면 연합군이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고 전무기들이 가랑이를 찢고 잡은 남녀의 코나키를 베고 젊은 여자들은 강간하고 재앙하면 삿바닥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밧줄을 깨고 끌고 다니거나 뱃잔에 매는 악랄한 짓을 하였다. 또한 젖자식을 데리고 산속으로 달아난 병력들을 악의운 소리를 듣고 몽골 군사들이 될까 봐서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기섬에는 각국의 인하라고 불리는 동굴이 도처에 있다. 이 기섬 주민들이 연합군을 피해 숨었던 곳이라고 한다. 현재 이 기섬에는 타이라는 가케타카를 제신을 모신 친유 신사라고 불리는 신사가 있다. 신사의 부지는 타이라노 가케타카가 농성했던 히치메테 성토로 당시 섬이 함락되고 악살당했던 이끼섬 주민들의 시신을 묻은 젠닌조카라는 무덤과 옹구순국 초원탑이 세워져 있다.
현재 얀네메를 연합군의 이끼섬에서 저지른 민간 학살의 방점을 두고 이를 상세히 기술에 전하고 있다. 음력 10월 17일 연합군은 일본 본토의 구시에 있는 다카시마에 상륙하였다. 일본 막부는 급히 내려가서 산성을 고취하고 싸웠으나 막부군은 계속 밀기만 했다. 일본 무사들이 개인 전법에 대항하는 연합군의 집단 전법, 연합군이 무작은 철포의 오력에 막부군은 완전히 압도당하였다. 예몽 연합군은 현해탄을 지나 지금의 후쿠오카 시내 히카라마니로 진격하였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당시 규슈 지방의 중심 도시인 다자이호가 나온다. 하카다만 상륙은 전쟁 초반에 무슨 분설이나 다름없었다. 음력 10월 19일 예몽 연합군은 일부 병력이 하카다만 서부 희안의 상륙에 교도를 확보했다. 다음날 모모치파라 이키노하마 하코자키 해안 등 상계의 방면에서 연합군 대규모 상륙 작전이 개시됐다. 다자이호의 총사령관 소니 스케요시는 이미 스시마스 대마도 이끼섬이 전쟁당했다는 급보를 듣고 가마코라 마코역 교도에 급사를 보냈다. 교수 내의 슈고 지토 및 극현인들에게 총동원을 내렸다. 또한 하카다 지구의 일부분 총사령관 소니 스케요시의 아들인 소니 극해스케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교수 지역의 총동원력을 통해 소집된 일본군 전체 병력은 대략 1만 명 정도였다. 음력 10월 20일 김방경이 지휘하는 연합군 사와라 현무, 후쿠오카 현무, 사라쿠를 거쳐 내륙으로 진입하였다. 닥치는 대로 적군을 쓸어가며 연합군 지휘관인 군돈조차 감탄할 정도였다고 고려군을 칭송하였다. 여기에 연합군 주력 부대의 합체 공격으로 막부군이 만든 하카다마리 해안방의 방에서 30km가 전부 붕괴됐다. 그럼에도 아카사카에선 제법 막부군이 선전을 하였다. 전선사령관 손이 가케스케는 시마지 가문의 병사들과 함께 하카다에서 명렬히 연합군이 항전하였다. 화살을 쏴 원나라 장수를 죽였고 전권을 올렸다. 이때 화살에 맞은 이는 원나라 좌우 구원수 유복형이었다고 한다. 결국 패배한 막부군은 다자이호의 서쪽 관문 미치키성에 모여 대비하였다. 한편 연합군은 함대로 교환해 상호 전투 계획을 논의했다. 음력 10월 21일 새벽 하카다마에 태풍이 몰아쳤다. 이는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급획적의 고령 중 이벽적이 하룻밤 사이에 침몰하였다. 전투의 시속 여부는 의미가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철수뿐이었다. 당시 200여 척이 침몰했다고 하나 다른 배들이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태풍에 의해 개미결정의 피해를 입은 연합군 사실상 지체계를 상실하고 전투를 지속할 만한 동력을 잃어버렸다.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그것이 배를 너무 빨리 건너다가 보니 발생한 내우성이 문제였다. 배가 부족한 나머지 수영국장에서는 대양 항해에 부적합한 항하를 다니는 강에 사냥한 강을 가르는 배를 진말의 문제가 있었다. 일본이 이 태풍 신풍이라 부르면서 예몽 연합군을 대응하였다. 이 영호는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자살 특공대의 별칭으로 사용됐다. 1274년 11월 27일 충면왕의 원정군이 대항하게 관한 홍보가 올라갔다. 4.15를 생존한 예몽연합군 배들이 고래로 기원을 했다. 몽골군 장수 훈다구 유복작은 1개월 후 개경에 올라와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 앞에 일본의 서포를 잡은
남녀 어린이 200명을 헌사가했다. 차초 지종을 보고했다. 몽골군이 실질적으로 이번 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대각의 책임 또한 패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권은 천하였다. 총리는 쿠발레칸이 다시금 원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내보았다. 1275년 1월 대도에 도착한 사령관 한도는 과연 태풍 때문에 병력을 잃고 태각은 사정을 숨기고 일본을 배택신 전장만 보고하였다. 태풍의 이번 피해는 고래가 만든 데가 튼튼하지 않았던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쿠발레칸은 청년왕의 예상대로 제1차 원정을 전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차 원정에 대한 예리를 불태웠다. 청년왕은 김방량을 사실어버려 그런 일면을 고사하고 껍데기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니 일본 원정을 제공해달라고 호소했다. 쿠발레칸은 고래의 사정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제 원정에 앞서 일본의 충분히 이해할 것을 판단하고 재차 제국에 굴복하고 입주할 것을 권하였다. 일본 서서 감도평 정전에 따르면 1275년 4월 중수대부 예부시랑 두세층과 동훈대부 병무원 남경 한문여 등이 이끄는 30여 명의 원나라 사신단이 쿠빌라이 국서를 가지고 다자의 후에 도착했다. 사신단의 수장 일본 선론 정사 두세층은 몽골의 부사 한문저는 한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군과 아라비아의 식목인 권력 2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가기 전 고려에 들려 서창이라는 이름이 고려군 통적장군 한 명을 초과하였다. 식견호로 덕기민은 아직 원나라 괴선 상태는 인식하에 4개월 동안 이들을 디자이 이후에 박아놓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8월 마침내 원사신 5일을 감압으로 불러들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9월 7일 사전 경고도 없이 너시마에 마련된 홍계체 현장으로 끌고 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모두 참수하였다. 국날 맞아 다이모 및 사무라이들은 기강을 바로잡고 고기를 선정한다는 명분이었다. 1276년 3월 감압과는 확보는 거기에 대해 연합고리 원정에 대한 음직을 방기가 가르게 하고 쳤다. 서일본 지하 다이모들에게 전원 건조와 병력 장원 및 비용을 징발할 것을 명령하고 이 부담을 보고하고 징수할 책임을 가다교슈의 가장 강대한 다이모인 소니가케스케에게 명령하였다. 이국 출격 계획이라고 하였다. 원정은 가케타에 설치되었다. 총상과 역시 소니가케스카가 임명되었다. 필요한 선박과 무사들 교수를 중심으로 조달하되 부족하면 시코쿠에서도 보충하라고 명하였다. 1280년까지 준비해 과로로 출국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은 거창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실은 원사신단 참수와 같이 내부 결성 및 막부의 권위를 세우게 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이국 출격과 함께 계획된 하카다 말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방벽 건설 및 성로 축조는 예정대로 실행됐다. 어쨌든 두세층 사신단의 운명은 4년 후인 1279년까지 일부러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쿠발레칸은 푸젠성 및 강동성 일대가 전장인 남성 원정에 걸만한 데다 이라크 북하와 북의 다툼 및 카이도의 반란 등 내부 문제로 골치를 썩히고 있었다.
2차 일본 언쟁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었다. 고려에게도 무기 제조와 군사 건조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거 1276년 되어서야 명정 바야니 지어는 원나라군이 남송의 수도 항저우를 공격에 점령하였다. 그리고 강동방면을 밀고 내려가 온건 하이난성까지 내려와 남성 잔당과 전투를 계속하고 난닝 산맥 인근 혈 하나둘씩 막아 나갔다. 남성 출신 항장으로 구빌라칼이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장군 법무로는 항저우 함나 후 김방경 등 원나라에 와 있던 고려 관리들도 참석한 일본에 대한 2차 원정 여부를 논란해서 일본 토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명제상 야를 체제의 손자여 야를 해랑이 그동안에 전란에 지친 백성들을 시기할 때라고 반대했다. 쿠빌라카는 야를 해랑의 말을 믿었다. 아직 남성의 전쟁에 나와 있는 이유를 들어 일본 원정에 대한 결론을 계속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김방경은 이를 충분하게 보고하고 그런 일치적으로 긴장감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황당으로 계속 고려에 나와 나쁜 짓을 하였다. 그 끝에 가서는 김방경에 이어 홍충렬함과 제국대장 공조까지 연루된 농어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쿠빌라이칸 충렬함을 어느 수된 대도로 소환해 사신관계를 따지러 청나라에게 범하고 국왕이라는 금해를 쥐어 공식적으로 범하고 지지자로서 고려를 완전히 석고화시켰다. 그리고 1279년 이후 제주는 양주, 호남, 각주, 천주 등 사상에서 일본 침공을 시한한 600척을 건조할 것을 명했다. 이것은 제2차 원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몽골을 1차 일본 원정에서는 태풍으로 결국 패배하였으나 쿠빌라이칸은 자초하지 않고 다시 2차 원정을 계획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성실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